1992년 4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폭동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철수했고 구조 요청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코리아타운의 상점 주인들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숨어 기다리는 대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총을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를 택했습니다. 이들은 정규 군인도 조직된 민병대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었고 자신의 가게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약탈은 빠르게 번졌고 상점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경찰이나 내셔널가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대상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인 상점이 공격받자 무장한 상인이 대응했고 공격자들은 물러났습니다. 그 장면은 라디오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 상인들은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위치를 알렸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라디오는 임시 지휘소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총을 들고 각자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지에서 내려다보는 위치, 시야가 확보되는 자리, 들어오는 방향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루프탑 코리안이라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은 전설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버티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이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기다리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 데에는 우연보다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상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을 처음 잡아본 것도 아니었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배운 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어디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폭동이 확산되면서 상점들은 순식간에 표적이 됐습니다. 불이 붙고 창문이 깨지고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오지 않았고 내셔널가드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선택은 이미 의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코리아타운 안에서 하나의 경험이 공유됩니다. 무장 대응이 이뤄진 상점에서 약탈이 멈췄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퍼졌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버텼다는 사실이 전해진 겁니다. 라디오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게 됩니다. 상점 위치가 오가고 위험한 방향이 공유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불립니다. 경찰 대신 서로의 목소리가 임시 경보 시스템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게로 돌아가 옥상에 올랐습니다. 고지에서 내려다보는 시야, 들어오는 방향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엄폐가 가능한 구조, 이 선택은 즉흥적이었지만 무작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개인의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같은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은 아직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름 뒤에는 우발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개별 상점의 대응은 곧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자가 옥상에 올라섰지만 완전히 흩어져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상황이 공유됐고 어느 방향에서 약탈이 몰려오는지가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경고했고 누군가는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코리아타운 안에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이 만들어집니다. 이 연결은 명령체계는 아니었습니다. 계급도 지휘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가게를 지키되
완전히 고립되지 않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충격이 발생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였고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흩어졌습니다. 고정된 전선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형성되고 상황이 끝나면 풀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타운은 무작위로 약탈되는 지역이 아니라 대응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무장 대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접근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누군가를 조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경고 사격, 위치 확보, 시야 유지, 목표는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이동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는 과연 어디까지 유효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코리아타운 안에서만 의미를 가졌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 결과가 남긴 지점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며칠 동안의 충돌이 이어지는 동안 코리아타운에는 끝내 오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보호, 즉각적인 공권력의 개입, 그리고 사태를 통제할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폭동이 확산된 지역 대부분에는 나중에라도 내셔널 가드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코리아타운은 그 순서에서 자주 밀려났습니다. 상점은 불탔고 보험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는 빠르게 쌓였습니다. 그 사이 옥상 위에 올라선 사람들은 버티는 선택을 계속합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오고 다시 밤이 이어졌습니다. 총을 든 채로 잠을 나눠 자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장면들은 현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중계됩니다. 무장한 한인 상인들의 모습은 강렬하게 소비됐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각자의 언어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자경단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생존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가게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떠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정치적 선언도 집단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폭동이 끝난 뒤 도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코리아타운에 남은 것은 회복되지 않은 피해와 명확해진 현실이었습니다. 국가는 항상 같은 속도로 모든 지역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바뀝니다. 이 장면은 무용담으로 남아야 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기록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면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루프탑 코리안. 짧고 강한 단어는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날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역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어떤 상징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그들이 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비어있던 순간에 개인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이 더 위험해졌을 때 버티는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말입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영웅담으로 소비될 수도 있고 과잉된 신화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건 이 장면이 정상적인 보호가 작동하지 않았던 하나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폭동 이야기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기억하게 될까요?